안녕하세요. 한의사 강영혁의 심통부리기입니다. 여러분은 의존 혹은 의존적이라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독립적이라는 단어에 비해서는 약간 부정적 뉘앙스가 있죠. 그러나 의존은 인간의 생존에 꼭 필요한 기능이자 능력입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시기를 누구든지 반드시 거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의존 정도가 지나치면 문제가 됩니다. 매사를 혼자 힘으로는 결정하기가 어렵고 누군가에게 늘 의존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 외에 타인에 대해서는 긴장감이 매우 높아지죠. 대인관계를 아예 피하려는 사회공포증이나 성격장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중학생인 A군의 예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A군은 학교 적응장애로 내보냈습니다. 학교만 가면 불안해서 학교를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 학교 폭력이라든지 친구나 선생님과의 관계, 성적 문제 등이 연관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A군은 이런 갈등도 없었습니다. 부모로서는 황당하고 답답한 노릇이죠. 처음에는 배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어지럽다, 속이 메스껍다 등등 신체적 불편을 먼저 호소했답니다. 그래서 조퇴하는 날이 잦아지더니 나중에는 점점 학교에 가면 불안하다며 학교를 다니지 않겠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겠다는 거죠. A군의 이야기는 잠시 뒤에 계속하기로 하고요. 공황장애로 내원한 주부 B씨의 예를 또 살펴보겠습니다. 언제 공황장애 증상이 심해졌던가를 분석해 보니까 남편이 출장을 떠난 날, 남편이 야근이나 회식 때문에 늦게까지 들어오지 않을 때, 휴일인데 남편이 일이 있어서 직장을 나갔을 때 등이었습니다. B씨는 혼자 있는데 이마 옆에 혈관이 뿔뚝뿔뚝 거리더니 갑자기 심장박동이 빨라지면서 죽을 것 같이 불안했다고 말합니다. B씨가 최초의 공황장애 증상이 나타난 것은 대학 졸업 후 처음 직장을 얻어 서울로 올라오던 버스 안이었습니다. 그때 어떤 느낌인가를 확인해 보니 이제 가족을 떠나 혼자 생활한다는 것이 조금은 막막하고 두려웠다고 해상했습니다. 자, A군의 학교 적응 장애와 B씨의 공황장애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두 사람의 공통분모는 바로 의존적 태도와 그로 인한 불안 심리입니다. 또 성장 과정에서 헬리콥터 마음들의 과보호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적으로 B씨는 어릴 적에 해진 뒤에도 밖에서 친구들과 계속 놀아보는 것이 소원이었다. 친구들과 놀다가도 어두워지려고만 하면 어김없이 가장 먼저 우리 부모님이 나오셨고 친구들 중 내가 가장 먼저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고 말합니다. 물론 B씨는 이런 친정 부모님에 대해 무척 따뜻한 부모님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신적이시죠. 부모가 자신의 모든 걸 완벽하게 잘 통제하고 보호해준다는 느낌을 갖고 성장한 거죠. A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밤에 천둥번개가 칠 때 무서워하면 보통의 아버지들은 이런 사내 자식이 겁은 많아가지고라며 오히려 남성답지 못하다고 혼내기도 하죠. 그러나 A군의 부모님은 A군이 잠들 때까지 곁을 지켜주고 같이 잠을 자주기도 합니다. 이처럼 어느 시점까지는 부모의 과보호 아래에서 문제가 없는 듯 성장을 해온 거죠. 그런데 막상 학교에 가보니까 선생님이나 친구들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학교란 공간은 부모에게 의존할 수 없는 단절된 공간인 겁니다.
A군에게는 그 심리적 간극이 꽤 크게 느껴지는 거죠. 선생님은 그냥 지시를 한 건데도 왠지 무섭게 말하는 것 같죠. 또 친구들 중에는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는 아이들도 많은데 이런 아이들은 따뜻한 내 부모와는 너무도 다른 거죠. 차갑고 무섭게 느껴지는 겁니다. 내게 조그만 문제라도 생기면, 아니 조그만 문제가 생길 것 같은 조짐만 있어도 바로 부모가 직접 해결해 주거나 적어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라고 구체적으로 지시라도 해 주었는데 그런 부모가 곁에 없으면 불안해지는 거죠. 결국 학교 폭력 등의 문제가 전혀 없는데도 A군처럼 학교 가는 게 무섭다든지 심지어 학교에 가야만 한다는 생각이 떠올려지기만 해도 불안 심리가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가 아프다든지 신체의 특정 부위에 감각이 이상하다는 식의 증상들을 자주 호소하게 됩니다. 학창 시절에는 이런 어려움이 친구 한두 명과는 가깝게 지내거나 공부를 곧잘 하는 것으로 큰 문제가 바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B씨가 바로 그런 얘기했죠. 그런데 이때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B씨는 학창 시절 중 가장 힘들었던 기억으로 단짝 친구 하나가 나 말고 다른 친구에게 말을 걸어서 그 친구와 좀 친해지려고 하는 느낌이 들었을 때 그때 너무 심하게 배신감을 느꼈었다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지나친 의존성인 거죠. 학교에서는 그 친구가 부모 대신 내 심리적 보호자였던 겁니다. 나만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데 다른 친구에게 말을 건다는 것은 나를 버리고 떠났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면서 섭섭함도 아니고 배신감이라고까지 느껴지는 거죠. 주어진 것을 곧잘 해내기는 하지만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지도 못하고 스스로 진취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못합니다. 지금껏 부모가 자신에게 최적의 생존 여건들을 계속 만들어줬기 때문에 굳이 자신이 먼저 나서서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헬리콥터 맘들은 아이의 친구들까지도 인위적으로 만들어져 버리죠. 이렇게 되면 겉으로는 친구들 속에서 있는 것 같아 처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친구 맺는 능력은 더욱더 상실해 가는 거죠. 그러다 대학 생활이나 남성들의 경우에는 군대나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문제가 본격화되기도 합니다. B씨도 마찬가지죠. 공황장애가 처음 생긴 시점도 B씨에겐 부모와 생이별하는 장면으로 여겨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부모님과 떨어져 결혼해서 남편과 지내는데도 공황장애가 생기는 것은 왜일까요? 제1보호자가 달라진 것뿐입니다. 결혼과 동시에 부모님에게서 남편으로 의지처가 바뀐 것뿐이지요. 그래서 남편이 동반자가 아니라 내 보호자인 느낌인 거죠. 자신은 여전히 보호받아야 할 어린 아이인 것이고요. 그래서 보호자인 남편이 출장을 가버리거나 일 때문에 늦게 들어오는 상황이 B씨의 무의식에서는 마치 엄마가 나를 버리고 어디론가 떠나버리고 집에 안 들어오는 상황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이때 불안이 공황장애로 이어져 버리는 거죠. 이 같은 의존적인 모습은 성격적인 부분으로 굳어져 가기에 이후에 이로 인한 문제를 치료하는데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상당수의 대인기피증이나 사회공포증, 은둔형 외톨이 등도 이런 문제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독립할 나이가 훨씬 지났는데도 취업을 하지 않고 부모의 보호 아래에서 머무르려고 하는 피터팬 증후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업을 했다가도 석연찮은 이유로 직장도 계속 그만둬버리고 하루 종일 부모가 준 용돈으로 인터넷 게임만 하면서 지내는 성인들도 많습니다. 이들이 겪는 어려움은 평생 반복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다른 병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부분이야말로 미리 알고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런 어려움은 성장 과정에서 부모의 훈육 방식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바로 의존적 성격에서 비롯된 겁니다. 세상은 온통 위험투성이인데 항상 자신은 위험에 처해져 있다는 인식이 부모에 의해 각인된 겁니다. 지지지지, 그거 만지지 마, 위험해, 그러면 안 돼, 그건 위험하니까 엄마가 대신해 줄게, 엄마 말만 들어, 그래야 안전해, 이건 이렇게, 이런 식이죠. 그래서 그런 위험으로부터 나는 늘 누군가의 보호를 빨리 받아야 안전해진다는 인식을 자동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게 제대로 안 된다 싶으면 불안지수가 갑자기 상승해 버리는 거죠. 이 같은 인식은 결국 성장 과정에서 부모들이 과보호를 통해 만들어준 겁니다. 헬리콥터 맘들은 아이에게 세상은 정말 위험하다는 인식을 자신도 모르게 끊임없이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 자신들의 과보호가 정당화되는 측면도 있죠. 뉴스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얼마나 대형 참사나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을 이유로 해서 헬리콥터 맘들은 자신들의 과보호를 매우 합리적인 훈육 태도로 정당화합니다. 그러나 부모들의 과보호는 자신들의 의존 욕구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정신의학적 견해입니다. 의존과 과보호는 분명 겉모습은 달라 보입니다. 하나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의지하려는 모습이고, 하나는 누군가를 지나치게 보호하고 감싸주려는 모습입니다. 어쩌면 정반대의 태도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동전의 양면처럼 동일한 의존 욕구입니다.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이나 과도하게 보호하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인격과 특정 대상의 인격을 서로 분리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헬리콥터 맘들의 무의식에는 자식이 나고 내가 자식이란 사고가 강한 겁니다. 그래서 위험한 세상 속에서 내 자식이 위험한 건 내가 위험한 것이고, 내가 보호받고 그 무엇인가에 의존해야 한다는 불안감이 내 자식을 다시 과보호하는 형태로 드러나는 겁니다. 어려서 의존적인 아이는 사소한 것도 부모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존적일수록 이들이 부모가 되었을 때 그들이 자식을 대하는 모습은 과보호로 이어집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경계가 별로 없고 인격 간 독립이나 분리에 대한 노력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자식의 삶에 정서적으로 너무 깊이 관여하게 되면서 과잉보호적 태도를 보이는 헬리콥터 맘이 되기 쉽습니다. 헬리콥터 맘의 실체는 자식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을 과보호하는 행위를 통해서 결국은 자신의 불안을 달래보려는 것뿐입니다. 다만 표면적으로는 자식의 안전과 더 나은 삶이라는 상을 만들어 놓는 것이죠. 때로는 자신의 욕구를 희생해 가면서까지도 자녀들이 경험할 수 있는 사소한 실패나 불안, 위험 요인을 철저히 차단하려고 노력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모로서는 매우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것이라 여기고, 이렇게 자란 자녀들 역시도 자신의 부모에 대한 기억을 매우 헌신적이며 좋은 이미지로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의존과 과보호의 공생관계는 결국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삶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의존적인 부모들이 의존적인 자녀를 만들게 되고, 그렇게 자란 자녀들은 일상의 사소한 것에서도 불안을 심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런 삶의 불안으로부터 또다시 자신과 그 자녀를 과보호하려는 욕구가 계속 대물림되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유리 온실과 같은 틀이 깨어지는 순간 부모도 자식도 매우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A군과 B씨에 의해서처럼 말이죠. 과보호는 의존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존적인 사람에게 홀로서기가 필요하듯이 지나치게 자녀를 과보호하려는 부모들은 자신부터 홀로서기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녀에게 자신들이 헌신적이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과도하게 의존하려는 마음의 습관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그런 자신의 불안을 자식을 통해 달래려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서로 얽힌 삶에서 분리하는 연습이 필요한 거죠. 보호와 의존의 대상이 사라진 후에도 남아있을 자신만의 삶, 그리고 자신이 없어도 홀로 살아가야 할 자식의 삶을 위해서 홀로 서기를 무엇보다 서둘러야 할 때입니다. 요즘은 자식을 하나 둘만 놓다 보니 너도 나도 헬리콥터 마음 같은 스타일이 되는 걸 당연시하는 풍조도 있습니다. 미래에 자신과 자식들에게 나타날 그 위험성을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오늘의 과보호가 머지않은 미래에 어떤 결과로 다가올지 예상치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옛 어른들은 삼강오륜으로 부모 자식 간에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부자유친을 꼽았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는 친함이 최고의 덕목이더라는 것이죠. 의존도 과보호도 헌신도 아닌 그저 친함입니다. 자식이 내 일부인 것처럼 너무 밀착되어서도 안 되고 너무 남남처럼 차가워져서도 안 되는 거죠. 적절한 친밀감을 나누는 거리 유지가 부모 자식 간에도 가장 중요한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 한의사 강용에게 심통부리기였습니다.